제가 립스 이번에 제출한 거기서 리뷰어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냥 전혀 다른 거 같고 똑같다고 해서 일단 화가 나서 좀 열심히 읽다가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좀 되게 그러니까 간단한데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 못했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간단한데 그래도 좀 될 법한 그런 논문으로 성능도 잘 내가지고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현호 형이 발표해 줄 거고 저는 뒤에 실험 부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현호 형 마이크가 안 들려. 아, 저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들려, 들려. 좋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Faster Diffusion: Rethinking the Role of Encoder for Diffusion Model Inference라는 논문이고요. 그 민규가 잘 설명을 해주었다시피 립스 2024년에 억셉된 논문인데 되게 엄청 간단한 메소드인데 굉장히 그 모델 인퍼런스 과정에서 시간과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서 신기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넘어가지? 아, 네, 저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디퓨전 모델 자체가 그 샘플링을 할 때 있어서 되게 그 직렬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t가 0일 때가 원본 이미지고 t가 1000일 때가 완전 노이지한 이미지라고 쳤을 때 그 노이지한 이미지에서 이제 계속 디노이징하는 과정이 전 스텝이 그 디노징이 돼야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되게 직렬적이고 시퀀셜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는 모두 병렬화할 수 없다는 그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천 스텝이라고 하면 그 천 스텝을 모두 직렬적으로 진행해야 결국엔 디노이징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이제 조금 그런 문제를 그 샘플링 과정이 되게 힘들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뭐 DDIM 같이 이제 그 어떤 그 DDPM 같이 뭐 1000스텝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몇 개의 스텝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이제 뭐 논리지 디실레이션으로 매우 그 많은 스텝으로 이제 좀 피델리티 높은 샘플들을 뽑는 그런 티처 모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그 샘플링 과정을 좀 줄이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던트 모델로 이제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일단 어쨌든 그런 직렬적인 과정이 있을 때 그런 직렬적인 과정을 병렬적인 과정으로 좀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면요. 일단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인코더 스테이지에서의 나오는 피처들이 있고 밑에는 디코더에서 나온 그 피처들이 있어요. 디노이징 과정에서의 그 아키텍처 자체가 그 유닛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 인코더가 있고 뒤에 디코더가 있는데 그 인코더에서 아웃풋에서 나온 그런 그 피처들이 타임 스텝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자들은 그 관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디코더 과정에서 나온 그 피처들은 타임 스텝이 지날수록 점점 피처들이 변화하는데 인코더에서는 타임스테이 지날수록 이제 어떤 그 피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특정 그 타임스텝에 있을 때 여러 타임스텝에서 그 인코더 부분의 피처를 좀 재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이제 디코더만 계속 샘플링을 하고 인코더는 컴퓨테이션을 안 해도 되니까 라고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저자들은 그 세이블 디퓨전 같은 그 많이 아는 그런 디퓨전 모델에서 그 41%의 샘플링 코스트를 줄일 수 있고 뭐 다른 뭐 디플로이드나 DIT 같은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도 훨씬 적은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와 그 시간을 이용하여 이제 그 샘플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득인 것은 이 과정 자체가 어떤 다른 그 방법들, 요즘 뭐 많이 쓰는 그런 그 샘플링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과정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렐록을 설명을 하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디퓨전 모델은 뭐 요즘 뭐 이미지 에디팅이나 그 세그멘테이션, 뭐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다른 많은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 유넷 백본이 아니라 이제 트랜스포머 백본을
사용해서 이제 디퓨전 모델을 만든 뭐 DIT 같은 그런 모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겠지만 디퓨전 모델의 엑셀러레이션 하는 방법들은 뭐 DDIM, DTPM 솔버 같이 어떤 스토캐스틱한 디노이징 과정을 그런 디터미니스틱한 OD 과정으로 바꿔서 그런 샘플링 스텝을 뭐 DDPM에서는 뭐 1000스텝을 가야 하는 과정을 뭐 50스텝으로 줄인다거나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뭐 앞에서 설명한 뭐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통해서 논리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그 피델리티도 보존하고 그 샘플링 스텝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그 피처 시뮬레이티를 가정 피처 시뮬레이티를 이용하여 캐싱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것이 앞에랑 좀 비슷한 게 이제 어떤 그 샘플링 과정이 있을 때 앞에 이제 샘플링에서 그 재사용되는 피처가 있다면 그 피처들을 좀 더 그 캐싱을 해놨다가 따로 뭐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 캐싱을 가져와서 그 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인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좀 대표적인 그 방법들이 이제 딥 캐시나 캐시미 같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딥 캐시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디퓨전 프로세스가 진행할 때 그 디퓨전 프로세스가 진행할 때 이제 로우 스텝에서 그 하이 레벨 피처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레벨 피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 레벨 피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싱을 시켜 놓은 다음에 로우 레벨 피처만 그 뒤에 스텝에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캐싱을 해서 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와 그 샘플링 프로세스를 줄이겠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과정이 뭐 기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2.3배 정도 빨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뭐 캐시미 같은 그런 과정인데 그것도 똑같이 블록 캐싱, 블록 단위의 그런 그 피처를 캐싱을 해서 샘플링 프로세스를 줄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로 들어가자면 그 저자들이 확인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임 스텝에 대해서 피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타임 스텝에 대해서 얼마나 피처들이 변했는지에 대한 그런 에러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에러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어떤 그 유닛 구조가 있을 때 인코더로 예를 들자면 인코더를 통과했을 때에 어떤 그 피처들이 있고 이것은 이제 t-1, 그러니까 다음 스텝에서 디노이징 한 차례 더 된 상태에서의 인코더를 통과했을 때 피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인코더를 통과한 피처가 타임 스텝에 대해서 많이 바뀌는지 그 델타 이제 인코더로 이제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해놨고 반대로 이제 디코더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디코더의 그 피처 변화량이 인코더의 피처 변화량보다 훨씬 많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코더는 거의 변하지 않고, 인코더는 거의 0.05에서 0.4 정도의 스케일로 변하는데, 거기에 반면에 이제 디코더는 5에서 30 정도의 스케일로 많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타임 스텝이 아니라 이제 레이어 단에서 보게 된다면, 그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을 때, 인코더를 통과한 피처들이 있고, 디코더를 통과한 피처들이 있을 때, 이것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이것도 그 프로비니어스 놈을 치했을 때 얼마나 변했는지 볼 수 있는데 그 프로비니어스 놈을 치었을 때 인코더를 통과한 그 피처들은 거의 0의 수렴함을 알 수 있고 이제 디코더를 통과한 그 피처들에 대한 프로비니어스 놈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놈들의 그 프로비니어스 놈의 이제 그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면 그 STD가 값이 이제 디코더 입장에서 훨씬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디코더에서 굉장히 플럭슈에이션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코더에서는 피처 변화량이 적은 대신에 이제 디코더에서는 좀 피처 변화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이런 인코더에서의 그 피처 변화량이 적은 것을 진짜 레버리지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특정 타임 스텝에서 그 인코더의 피처를 좀 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캐싱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그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것이 위쪽이 이제 위에 보시는 것이 이제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의 스탠다드한 샘플링 방식이라고 하면 밑에가 이제 인코더 프로파게이션 즉 이제 인코더의 그 피처를 한번 캐싱을 시켜서
이걸 다시 계산하지 않고 다음 스텝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줄 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t가 있고 t-1 스텝이 있다고 하면 인코더를 통과한 이 피처를 그대로 이제 t-1 스텝에 사용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 인코더 똑같이 이제 인코더에서 통과한 t 스텝에서 통과한 피처들을 스킵 커넥션이 있잖아요. 이것도 또한 똑같이 이제 t-1 스텝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인코더 피처를 캐싱하지 않는 과정과 캐싱하는 과정 둘 다 그 봤을 때 둘 간의 퀄리티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코더 다음 스텝의 인코더의 피처를 캐싱을 시켜서 재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인코더 프로퍼게이션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메소드에서는 어떤 그 T 스텝에 대해서 그 T 스텝을 두 가지 군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군은 이제 T 키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그 인코더를 사용하는 그런 스텝들이고 그 또 T 논키는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는 즉 캐싱되어 있는 T 키에서 캐싱되어 있는 인코더를 사용하는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본다면 그 이 논문에서 사용한 타임 스텝이 이제 예를 들어서 50, 뭐 49, 48, 47, 뭐 45, 45 이런 식으로 가는 이 타임 스텝을 T 키로 사용하고 0부터 50까지의 스텝 중에서 이 TK에 포함되지 않는 한 44나 뭐 43 이런 스텝들을 다 T 논키로 넣고 그 디노이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그 T50이라고 하면 그 노이즈에 좀 더 가까운 스텝이라고 할 수 있고 뭐 T0으로 가까워질수록 좀 더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운 그런 스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처음 스텝에서는 좀 그 피처 체인지가 좀 크기 때문에 그 T 키를 이제 그 디노이징을 시키는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가 아니라 노이즈에 가까운 스텝에서 좀 많이 샘플링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덜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T키를 샘플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방식은 그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그 휴리스틱하게 익스페리멘털한 방법으로 그 있다고 이 과정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 T키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인코더 프로퍼게이션을 했을 때 이제 인코더 T키에 해당하는 타임 스텝에 대해서는 인코더를 그 피처를 뽑고 T 논키에 대해서는 인코더 그 피처를 뽑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줄이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어떤 T키에서 인코더를 뽑았을 때 그걸 T 논키에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T 논키의 스텝들이 있다고 하면 그 T 논키의 스텝들을 모두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아래 보시다시피 이제 T 스텝이 있고 T-1 스텝이 있고 T-K 플러스 1스텝까지 쭉 이제 T 논키 스텝이라고 하면 이 T 키 스텝에서 뽑은 이 스텝에서 뽑은 인코더 피처를 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인코더 피처들을 다 갖다 쓸 건데 이때 이제 원래 디노이징 스텝이라고 하면 T에서 T-1, T-2 이렇게 쭉쭉쭉으로 직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스텝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T-1부터 T-K 플러스 1 스텝까지는 모두 다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코더 스텝에서의 가지고 있는 피처를 모두 시적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디코더를 진행할 때는 어차피 이제 앞단에 있는 이 인코더 피처들을 사용하고 플러스 이제 컨디션으로 T만 잘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모델 스텝을 다 병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패러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 그 인코더 프로파게이션에서 훨씬 그 샘플링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왔어. 네, 질문이 있어.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채팅방에 있어. 잠시만요. 네. 그 질문이 혹시 인코더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나요?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왜 피처들이 피처들이 그 유지가 되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분석은 딱히 있진 않고 그냥 실험적으로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냥 레이어와 타임 스텝에 대해서
그냥 인코더를 통과한 것들이 그냥 유지가 되고 그 디코더를 통과한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스탠다드 디비전이 높다는 것으로 그냥 그 결과론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딱히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답변이 됐을까요? 그 뒤, 네, 그러면 설명 계속 지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패러렐라이제이션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좀 수식적으로 다시 좀 짚고 넘어가자면 그 이게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원래 디퓨전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ZT가 있다고 하면 ZT 그 레이턴트가 있다고 하면 그 디노이징 과정을 거쳐서 ZT-1를 생성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디노이징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데 만약 인코더에서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어차피 인코더를 통과한 것이 이제 T-1 스텝에 대한 그 컨디션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리유저가 그 인코더를 통과한 피처를 같이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 뒤에 이제 디코더 부분에서 T-1 컨디션을 주게 되고 이 원래는 그 ZT-3이 들어가는 자리에 이제 ZT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ZT-1, ZT-3 모두 이제 이 똑같은 이제 피처를 써가면서 그 샘플링을 병렬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T만 사실 달라지게 되고 들어가는 그 레이턴트는 모두 동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디퓨전 프로세서 이런 유넷 아키텍처 말고도 뭐 DIT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자 뭐 블록들이 쭉 있게 되잖아요. 뭐 28개 정도의 블럭이 있는데 앞에 18개의 블럭을 인코더로 가정을 하게 되고 뒤에 이제 10개의 블럭을 이제 디코더로 가정하게 돼서 똑같은 그 샘플링 프로세스를 똑같은 메서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왼쪽이 기존의 그 스테이블 디퓨전 방법이고 중간이 그 아까 말씀드린 인코더 프로파게이션 방법이고 오른쪽이 패러럴하게 이제 논키 스텝에서 모든 그 디코더 부분을 다 같이 병렬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인코더 프로파게이션 했을 때는 뭐 24% 정도의 그 샘플링 타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패러럴하게 했을 때는 이제 4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모두 이제 그 어떤 이미지 퀄리티 면에서는 모두 그런 피처들이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또 의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이제 왜 인코더만 프로파게이션을 하냐? 이제 디코더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인코더에 있는 것을 캐싱하지 말고 이제 뭐 타임 스텝에 대해서 디코더를 캐싱해서 인코더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디코더 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해봤을 때 좀 피처 변화량이 좀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원래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wearing glasses 그러니까 그 안경을 쓰고 있게 만들어 달라고 이제 프롬프팅을 했지만 이제 글래스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피처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코더 프로파게이션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인코더 프로파게이션 할 때, 뭐 조금의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뭐 사진에 있는 피처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긴 한데, 조금의 뭐 텍스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조금씩 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이제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hours without noise insertion이 있고, hours with noise insertion이 있는데, 노이즈 인섹션이 뭐냐면요. 초기의 그 노이즈, 그러니까 대문자 T일 때 이제 그 완전 노이즈일 때 그런 노이즈를 계속 이제 인코더 프로세스에서 뒤에 T에서 또 계속 넣어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냐면요. 어떤 로우 프리퀀시와 하이 프리퀀시에서의 그 어떤 정보들이 유지가 되는데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이 두 번째 줄에서의 이제 강아지가 세 번째 줄의 강아지랑 비교했을 때 좀 소프니, 색칠이, 텍스처가 좀 많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지금 같이 이제 T스텝에서의 라지 T스텝에서의 그 노이즈를 지속적으로 인젝션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좀 그 텍스처 같은 게 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그 노이즈 인젝션을 계속 했을 때 그 원본 이미지의 그런 그 프리의 피처들과의 그 경량성이 그 원래 이미지와의 점점 다가간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메소드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제가 놓친 것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딥캐시나 캐시미도 비슷하게 피처 재사용을 통해서 가속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논문과 기존 논문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어떤 피처를 재사용하는 거는 뭐 다른 논문들도 뭐 한 논문들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주장하고 싶은 거는 어떤 피처 재사용을 하고 플러스로 이제 그 디노이징 스텝의 패러럴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그런 그 연구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T50 스텝이 있으면 T49부터 다 40, 뭐 40까지의 스텝을 모두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그 뒤에는 민규가 이어서 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셨듯이 메서드가 되게 간단해서 실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실험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하는 디퓨전 모델이랑 픽셀 스페이스에서 하는 디퓨전 모델로 나눠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하는 디퓨전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했고 픽셀 스페이스는 디플로이드 IF 저 모델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던 그 컨트리뷰션 중 하나가 기존에 있는 샘플링 그런 테크닉들이랑 orthogonal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DPM 솔버랑 DPM 솔버 플러스 플러스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인 사진은 여기 왼쪽에 있고 FID랑 클립 스코어로 성능 드랍을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DDI, 스테이블 디퓨전 안에 있는 뭐 샘플링 메서드에 DDIM, DPM 솔버, DPM 솔버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DDIM 플러스 2미라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보시면 FID 스코어가 1보다 작은 단위로 줄어드는 거를 네, 볼 수 있고 그리고 클립 스코어 같은 경우도 거의 차이 없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D나 클립 스코어 같은 그런 스코어에서 진짜 차이가 거의 없는 거를 볼 수 있고, 이 디퓨전 모델 안에 유넷에서는 좀 더 많이 그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속도가 더 빠르고, 디퓨전 모델 전체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만 그래도 41% 정도로 달성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나 디플로이드 같은 모델들에서 다 FID 스코어가 거의 유지되는 상태로 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서 41% 정도 그리고 디플로이드에서는 한 20%, 24% 정도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또 캐시미랑 딥캐시랑 다르게 얘네들은 멀티 GPU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원래는 어 다른 딥캐시나 캐시미 같은 경우는 한 44%에서 56% 정도로 줄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멀티 GPU를 쓸 경우에는 77%까지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멀티 GPU에서 GPU를 몇 개 썼는지 같은 세부 사항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네, 여튼 이런 장점도 있다 하고 소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T에서도 실험을 해본 결과로 다 똑같이 FID 스코어 거의 줄지 않고 이미지 생성 속도를 늘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태스크들, 그러니까 텍스트 가이드 디퓨전 모델에서 다른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 뭐 텍스트 투 비디오 아니면 퍼스널라이제이션 아니면 레퍼런스 가이드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 작성이 안 돼 있는데 레퍼런스 가이드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램으로 실험을 진행해서 이렇게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얘네들은 이제 FID로 잴 수가 없으니까 다 그냥 클립 스코어로 계산을 해본 결과 클립 스코어에서도 큰 차이 없이 다 빠른 인퍼런스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질문이 네, 있는데요. 이거 그 hours 보면은 네. 글자가 되게 투명하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correlation 같은 뭐가 선명하게 나온다고요? 어쩌고 이런 이미지 디퓨전 및 hours 보면은 저 두꺼놀이 저 연기 같은 거에서 네. 글자 같은 게 좀 잘 보이잖아요. hours 같은 거. 어, 내가 똑같이 보이는. 아, 글자가 보이네. 어? 글자가 보이네요. 네. 네, 좀 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왜 궁금했던 거냐면은 네. 저게 인코더에서 뒤에 가면 뒤로 갈수록 재활용을 더 많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냥 처음 생각했던 게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타임 스텝이 좀 더 적은 T 이퀄 15에서는 그대로 쭉 유지가 되는데 혼자 생각을 했었던 게 로우 레졸루션 피처에 좀 더 많이 오버피팅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막상 이런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일단 논문에는 안 나오는데 제 네, 그런 내피셜은 그거지 않을까 싶은데 그 노이즈 인젝션 때문에 저 피처들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노이즈 인젝션이 ZT를 알파만큼 인젝션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 피처들이 네, 안 죽고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 내피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 네, 잘좀 쳤을 수. 네. DIT에서 DIT DIT 그 총 28개 블럭이 있으면 그 18개 블럭이 인코더고 10개 블럭 디코더로 해가지고 저 18개 블럭 이후에 그 결과값들을 캐싱 해가지고 그런 방식. 실제로 DIT 자 블록들이 그거를 포함한다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DIT 자체에 이거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잠시만요. 제 기억에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빠르게 확인해 봐. 응? 음, 그냥 based on our observation으로 하고 그냥 그냥 어블레이션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나눠놓은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딱히 있지는 않아요. 아, 어? 얘네 그걸로 했네요. 제가 어펜딕스까지는 안 읽어봤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DIT가 있으면 그 DIT 피처도 그냥 다 프로비니언스 노브 나눠가지고 그냥 그 차이가 적은 데까지가 인코더라고 하고 차이가 커지는 데를 디코더로 해서 그냥 나눠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한 DIT 모델은 DIT 모델이 그 옛날 처음 DIT 페이퍼 나온 기본 모델이에요. 네, 이거라고는 하는데 잠시만요. DIT가 DIT라고만 나와 있어서 제 초창기 DIT 아닐까 싶긴 한데 네, 모델이라고 안 나왔으면 그걸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 뭐야 사이테이션이 그냥 제일 오래된 DIT 모델이라서 네,
DIT 그 모델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어디 갔냐? 네. 최근에 나온 AI들도 저런 식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코더처럼.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유네처럼 수도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네. 사실 최신 DIT 모델을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어차피 블럭이 있을 거고 블럭에 대한 그 프로비전스 놈 구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을 하자면 그래서 유저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 엄청 짧게 소개를 하는데 그냥 18명한테 35개 페어를 주고 비교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식의 결과로 보여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여기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두 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프로퍼게이션, 인코더 프로퍼게이션 스트래티지를 여러 개를 진행해서 어떤 게 가장 성능이 좋은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여기 T 키가 이제 그 인코더를 사용하는 그 레이어들이고 어 잠시만요. 네, 그래서 뭐 많이 사용하나 적게 사용하나 사실 너무 적지만 않으면은 성능 드랍이 거의 없는 거를 볼 수 있고 그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넌 유니폼 같은 경우에도 그 얘네들은 이제 개수뿐만 아니라 이 그 T키 자체를 그냥 숫자를 바꿔서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그 특정 T키들에서는 좀 성능 드랍이 심한데 네, 보통 다 22, 21 정도로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아워즈에 대해서 한해서 봤을 때 유니폼으로 하는 것보다 넌 유니폼으로 했을 때 같은 27%의 그 G 플랍을 줄인 그러니까 인퍼런스 속도를 줄인 그 경우에 대해서 같은 페어랑 컴페어를 해보자면 유니폼보다 넌 유니폼 스트래티지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그 뭐야 실제 사진 결과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께 좀 더 텍스처나 이런 부분들이 그 유니폼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T키들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좋은 이미지들이 생성된다라고 결과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prior noise injection이 어떠한 이펙트가 있냐라는 그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FID 스코어나 클립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인젝션을 하나 안 하나 거의 차이가 미니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은 아까 현우 형도 말해줬지만 여기 보면은 그 이미지 자체의 스무드니 그러니까 그 자세히 보시면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이 프리퀀시를 보면은 여기서 without noise injection을 하면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확 죽거든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 비해서 이게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크리타의 유령처럼 보이는. 자세히 가면 보이는데 사실 그래서 이 페이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귀나 이런 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인젝션을 빼버리면 그 성분들이 많이 죽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젝션을 넣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좀 더 살아나면서 그 스무즈닝 되는 게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들은 그냥 사실 얘네들이 생각한 방법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죽을 때는 노이즈 인젝션을 통해서 이거를 살려낸다는 논문들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네, 이러한 이펙트들이 있다 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컨클루션은 그냥 네, 짧게 정리해 봤고요. 발표는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네, 언제도 이거 24년도 닙스 논문인데 아카이빙 자체가 된 거는 언제일까요? 잠시만요. 나오나? 찾아볼까요? 마우스 어디 갔어? 이죠 23년? 네, 네, 23년도 몇 월인지 모르겠어요. 3년 15, 12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네, 네. 아니요, 그냥 모델 자체 성능을 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5만 개 생성한 다음에 FID 스코어. 네, 사실 크립토 그렇고 저 지금 두 개만 사실 얼마나 잘 그 딜레이션이 되지 않고 이미지가 잘 나왔는지 폼 인퍼런스를 사용해서 했을 때와의 차이가 얼마나 넓었는지를 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매트릭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매트릭을 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설명을 썼다던가 이런 게 그냥, 네, 그냥 딱히 설명 없고 추가 매트릭도 없고 그냥 FID랑 크립 스코어로 재겠다라고만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일단 캐시미가 그게 아니 잠시만요. 어, 캐시- 일단 캐시미는 그냥 FID만으로 했고요. 클립 스코어 없이. 그리고 캐시는 뭐지? 됐다. 네. 딥캐시는 그냥 다른 디퓨전 논문들처럼 FID, SFID, IS, 프리시전 이퀄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했어요. 나 뒤에 유저 스토리도 있다고 했어. 어, 유저 스토리 있다고 맞아, 맞아. 유저 스터디도 있긴 했지. 그래서 그냥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그래서 G? G? 여기 있다. 네. 네. 피터 연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컨시스턴시 모델이나 이런 거 사용을 하면 사실 2스텝, 3스텝까지 줄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얘는 아무리 최대로 줄여도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빨라지는 속도를 줄이는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가치가 있는 게 이제 따로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서 이런 리뷰스 하는데 나오는 건가요? 사실 원스텝, 투스텝에서는 그 효과가 좀 적기는 할 것 같은데 사실 인더스트리에서 쓰는 디퓨전 모델들이 컨시스턴시 모델을 쓰지는 않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성능 드랍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네, 이 논문 자체의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러니까 스텝을 줄이는 방법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샘플링을 빠르게 하거나 이런 그 엑셀러레이터 같은 방법은 다 적용해다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얘네들은 좀 뭐 인투이션이나 좀 그런 걸 안 넣었는데 사실 인코더 내에서도 그 성분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테크어웨이 메시지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으로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원스텝이나 이런 데는 사실 캐싱을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는 네,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또 먼저 해. 시간을 네. 주고 성능이 더 좋아지진 않고, 근데 사실 이 논문을 보면서 좀 반성을 한 게 FID가 이 정도 줄어야 진짜 안 줄었다고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사실 FID랑 크리스코어가 진짜 거의 변화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성능을 그러니까 효과를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theoretical하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추가적인 기법을 쓴 게 아니라 그냥 피처의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로 리유즈를 하는 건데 그게 늘면은 사실 오히려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리유즈를 해도 그 FID나 클립스코어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입증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로 네. 이게 아까 유저 스터디 보면은 네. 사실 노이즈 인젝션 한게 그러니까 프리퍼런스 할때 높은 노이즈 인젝션이랑 이게 안 하나? 그냥 네, 아워스랑 네네네. 아, 노이즈 인젝션은 스터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그 무슨 다른 거긴 한데 네. 노이즈 인젝션을 그냥 원래 모델을 하면 그거랑 한 원래 모델에서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다가 노이즈 인젝션만 한 거요. 모르겠는데. 올리고 띄워주는 그냥 테크닉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냥 테크닉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얘네가 말하는 거는 그냥 뭐 테크닉적으로 그냥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하면서 그냥 소개하고 뭐 우리도 적용하겠다를 느낌으로 진행을 해서 엄청 섹션도 짧거든요. 그래서 얘기 왜 했냐면 네, 사실 그 하셨던 페이퍼가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 성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속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이 좀 맞아요. 들긴 저도 그 했어요. 생각은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본인이 뇌피셜에 왜 그런 것 같은지 인포더 부분이 왜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아,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아까 얘기를 하자면 네. 윤회에서 모르는 것도 디멘션 트레이드만 있고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 근데 DIT에서 DIT에서 좀 납득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거를 좀 뽑았을 때 느낌은 일단 그러니까 초반부에 인코더를 많이 넣는 거는 그러니까 인코더 캐싱을 안 하는 이유는 좀 알겠어요. 왜냐면 랜덤 노이즈라서 인코더에 대한 그 성능에 그게 좀 많이 관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 디퓨전 그 프로그레시브 뽑아 보면은 뒤로 갈수록 사실 큰 차이 안 나고 그냥 살짝들에서 그냥 스무드닝 정도의 그냥 그 정도로만 차이가 계속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분으로 봤을 때 그냥 인코더는 사실 시멘틱을 넣어주는 거고 디코더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처들을 조금이라도 더 넣어주려고 스텝을 계속 밟는 건데 그래서 그냥 메인 시멘틱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인코더는 뒤에 타임 스텝으로 갈수록 네, 노음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니다. 저희는 네, DIT에서 인포더 조처럼 만들었을 이유가 생각해보면 디퓨전 모드에 없을 때 시멘틱 정보를 가지고 제너레이션 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유넷에서도 그 유넷에서 가장 봤던 그 바틀렉 부분이 그 레이턴트가 그 어떤 스페이셜한 정보들을 다 잃어버리고 시멘틱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 디코딩이 되면 다시 픽셀 정보들을 이렇게 제너레이션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DIT에서 처음에 인코딩이 될 때 이게 시멘틱으로 되는 과정에서 약간 인코더처럼 앞부분이 만들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또 그걸 하고 다시 제너레이트하는 부분이 뒷부분이 이제 디코더처럼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논문도 있었잖아요. 그 좀 여기서 좀 벗어나는 말이긴 한데 그 DIT에서도 시멘틱 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DIT 학습할 때 레이어에 그 뭐더라? 다이너였나? 그거 그냥 MLP를 연결해서 시멘틱 정보 연결시켜 주면은 훨씬 빨리 학습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DIT 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멘틱 정보로 내렸다가 다시 픽셀와이즈로 올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어플레이션 중에 네, 타임 스텝별로 얼마큼 달라진 그런 거 없거든요. 인포더 조처에 네. 앞부분은 앞에는 좀 뭔가 많이 바뀔 거 없으면 아, 타임스텝별로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 그거는 딱히 없는데, 그냥 아까 현우 형이 보여줬던 그냥 그 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코더 블럭의 감에 따라서고, 여기 버틀렉 있고, 이게 디코더 이렇게 갈 텐데, 초반부에, 근데 이건 타임스탬프이 아니잖아. 잠시만요. 아, 타임스탬프는 여기 있다. 오, 마우스 어디 갔어? 여기. 이게 타임스텝별로의 그 인코더 델타랑 디코더 델타인데, 보면은, 네. 50 타임스텝일 때 좀 차이가 크다가 뒤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들었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터지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네. 초반부 타임스텝에는 사실 네,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랜덤 노이즈부터 나오니까 프로비니언스 도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